불꽃놀이가 한번 터질 때마다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800m 상공에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날아가던 화약 덩어리가 정확한 타이밍에 폭발하면서 수백 개의 별똥별을 만들어내는데, 그 모든 게 2000년 전 중국의 대나무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인류가 어떻게 하늘에 불을 그리게 됐는지 그 놀라운 과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00년도 더 전 중국에서 시작되거든요. 당시 사람들이 발견한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양쪽 끝이 막힌 대나무를 불에 던져 넣으면 안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팽창하다가 결국 터지면서 엄청난 소리를 내는 거였죠. 사람들은 이 소리가 악령을 쫓아낸다고 믿었고,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해 대나무 안에 검은 화약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폭죽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화약이라는 게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놀랍게도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재료면 충분했거든요. 첫 번째는 칼륨 질산염인데, 박쥐나 새의 배설물에서 나옵니다. 동굴에 쌓인 똥이 물에 녹으면 하얀 결정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칼륨 질산염이죠. 두 번째는 유황입니다. 노란색 결정으로 언덕이나 화산 근처에서 그냥 발견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재료가 좀 의외인데 바로 꿀이었습니다. 꿀이 화약의 주요 연료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가열하면 자연 발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꿀에는 물이 너무 많아서 연소 속도가 엄청 느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나은 연료를 찾았고, 그게 바로 수치였습니다. 숯은 기본적으로 탄소 덩어리인데 다른 탄소 형태보다 훨씬 잘 타는 이유가 있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미세한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구멍들 덕분에 반응 물질들이 훨씬 잘 섞일 수 있었던 겁니다. 불을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연료와 산소, 그리고 열입니다. 보통 불에서는 산소가 공기에서 오는데 화약은 다릅니다. 칼륨 질산염이 산소를 제공하거든요. 화학식으로 보면 KNO3인데 산소 원자가 3개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숯이 연료인 탄소를 제공하죠. 여기에 라이터로 열을 가하면 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칼륨 질산염과 숯만 섞어서 불을 붙이면 잘 안 타요. 조금씩 튀면서 타긴 하는데 폭발적인 반응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이 반응은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서 시작하는데 엄청난 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유황이 등장하는 거죠. 유황은 낮은 온도에서도 다른 재료들과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반응이 열을 내면서 칼륨 질산염이 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해 유황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화약 레시피는 800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칼륨 질산염 75%, 유황 10%, 숯 15%입니다. 이 비율이면 모든 원자가 완전히 반응해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낼 수 있거든요. 직접 만든 화약과 공장에서 만든 화약의 차이는 엄청나요. 집에서 만든 건 입자가 크고 고르지 않아서 천천히 타는 반면, 공장 제품은 모든 입자가 아주 미세하게 갈려 있어서 반응 물질들이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화약은 엄청난 속도로 타는 거죠. 화약이 연소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정말 복잡한데 생성물 중 상당수가 고체입니다. 그래서 화약이 타면 엄청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참고로 요즘은 화약과 흑색 화약을 구분하는데, 현대 화약은 연기가 안 나도록 개량됐지만 불꽃놀이에는 여전히 옛날 방식의 흑색 화약을 씁니다. 화약의 흥미로운 점은 공기 중에서 그냥 태우면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폭발을 보려면 화약을 가둬야 합니다. 화약을 가두면 농도가 높아지면서 반응 물질들이 날아가지 않고 서로 가까이 있게 되거든요. 게다가 열도 같이니까 반응 물질들이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돼서 반응이 훨씬 잘 일어나는 겁니다. 10g 화약을 두꺼운 판지통에 넣고 테이프로 막으면 딱 소리가 나요. 여기에 섬유 강화 테이프로 더 단단하게 만들면 진짜 폭음이 납니다. 20g을 넣으면 2배로 큰 소리가 나는데, 이게 바로 불꽃놀이의 기본 원리입니다. 실제 불꽃놀이 껍데기는 판지와 공예용 종이를 풀로 붙인 일종의 종이죽으로 만들어져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 축제에서는 매년 10만 발이 넘는 불꽃을 쏘아 올리는데 한 팀당 발사 비용만 2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체 행사 비용은 70억 원 수준이죠. 더 큰 건 30cm, 40cm까지도 있고요. 역사상 가장 큰 불꽃놀이는
지름이 1.44m로 자동차만큼 무거웠습니다. 불꽃놀이를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도 화약으로 하거든요. 일반적인 불꽃 껍데기 아래에는 화약 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그게 터지면서 껍데기를 250m 높이까지 날려보냅니다. 20cm짜리 대형은 몇 킬로그램의 화약을 써서 800m까지 올라가요. 똑바로 올라가게 하려고 큰 플라스틱 관인 발사관에 넣어서 쏘는데 이게 정말 대포 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꽃놀이 기술자들은 관객들이 한 번 들을 때 두 번을 듣거든요. 발사할 때 한 번, 하늘에서 터질 때 또 한 번이죠. 불꽃놀이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타버리냐고요? 내부 물질은 다 타지만 껍데기 조각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하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장비를 갖춘 작업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연발쇼가 끝나고 나면 말 그대로 비 오는 소리처럼 파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얼마나 자주 고장나냐고요? 드물긴 한데 일어나긴 해요. 나무 틀에 고밀도 폴리에틸렌 발사관을 꽂아두는데 이 재질은 불발탄이 터지면 팽창하면서 갈라지도록 설계됐습니다. 파편을 사방에 뿌리는 대신 갈라지는 거죠. 실제로 가장 큰 불꽃이 발사되지 않고 관 안에서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규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관객들은 그냥 감탄하고 작업팀도 안전했습니다. 요즘은 원격으로 폭발 반경 밖에서 작동시키니까 더 안전하죠. 하지만 폭발물을 안전하게 점화하는 건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였어요. 광산업에서는 옛날에 광산 안에 화약을 뿌려놓고 시간을 벌었다고 합니다. 가장 단순한 도화선은 화약을 적신 면 끈을 말린 거예요. 이걸 흑색 심지라고 부르는데 잘 타긴 하지만 엄청 느립니다. 1인치당 2초에서 3초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예용 종이로 감싸면 연소 속도가 1초당 9m에서 30m로 바뀝니다. 화약을 가두는 것과 똑같은 효과죠. 열과 반응 물질을 가둬서 반응이 훨씬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속화선이라고 부르는데 연발 불꽃놀이가 빠르게 터지는 게 다 이것 때문이에요. 버튼을 그렇게 빨리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속화선을 처음 봤을 때 신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흑색 심지에 불을 붙이고 반대편 끝까지 뛰어가려고 했는데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연소 생성물의 힘 때문에 속화선이 미친 듯이 휘둘렀대거든요. 반응 물질과 열을 가두는 것만으로도 반응이 이렇게 빨라진다는 게 놀라운 거죠. 흑색 심지보다 훨씬 빠르게 타니까요. 이런 기본 도화선의 문제는 방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연료와 산화제를 다 포함하고 있어서 공기 중 산소가 필요 없는데도 물에 닿으면 꺼져요. 물이 열을 너무 잘 뺏어가서 반응을 멈추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글거리다가 꺼지는 거죠. 도로 조명탄도 마찬가지예요. 불꽃이 엄청난 압력으로 나오니까 물속에서도 타지 않을까 싶었는데 잠깐은 타다가 결국 물이 들어가서 열을 빼앗아 갑니다. 물 밖으로 꺼내면 다시 켜지긴 하지만요. 수중용 특수 조명탄도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기체 연소 생성물이 나와서 수면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것도 결국 물이 꺼뜨립니다. 하지만 방수 도화선을 만드는 건 가능해요. 비스코 도화선이라고 하는데 일반 소비자용 불꽃놀이에서 많이 보입니다. 화약 심지에 섬유를 감고 레커로 코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도화선들은 보통 방수가 됩니다. 실제로 물속에서 테스트해보면 정말 인상적이에요. 도화선은 불꽃놀이에 불을 붙이는 용도만이 아니라 불꽃놀이 내부의 핵심 부품입니다. 속화선이 엄청 빠르게 타면서 아래쪽 화약 주머니에 불을 붙이는데 그 화약이 껍데기를 발사관 밖으로 밀어내면서 동시에 시간지연 도화선에도 불을 붙이거든요. 이 도화선이 발사부터 최고 높이에 도달해서 하늘에서 터질 때까지의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지름 6mm 정도의 딱딱한 화약 심지 도화선인데 부드러운 비스코 타입과는 다릅니다. 시간지연 도화선은 연소가 내부에만 갇혀 있어야 정확한 시점에만 불꽃이 터지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물속에서 테스트해봤는데 방수가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불꽃놀이용 도화선처럼 타는 게 보입니다. 이 도화선들은 옆으로는 불이 안 새서 껍데기가 너무 일찍 터지지 않거든요. 끝까지 다 탄 다음에야 불이 튀어나와요. 뭐가 가두고 있냐고요? 여러 겹의 섬유와 아스팔트층이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호가 진행되는 게 보이는데 뜨거워지면서 기체 생성물이 약간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끝에서 딱 나오면 그게 불꽃놀이 중심을 점화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시간 도화선이 끝까지 타면 흑색 심지에 불을 붙이고 그게 폭발 화약으로 번집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건데 보통 쌀겨 같은 걸 화약으로 코팅한 거예요. 쌀겨를 코팅하는 이유는
껍데기 중심에 아주 알갱이가 작은 화약을 넣으면 불길이 껍데기 전체로 엄청 빠르게 퍼지면서 모든 걸 동시에 점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엄청난 압력이 생겨서 껍데기가 터지는 겁니다. 전통적인 작약형 불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별들이 반구 표면을 따라 늘어서 있고 가운데 폭발 화약이 있어서 하늘에서 아주 대칭적인 둥근 구체를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전형적인 불꽃놀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불꽃이 터질 때 보이는 그 빛의 점들이 실제로는 엄청 작거든요. 너무 밝아서 실제보다 크게 보이는 거예요. 불꽃놀이를 드론으로 촬영하는데 어둠 속에서 아직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았대요. 노출을 고정해놓고 적어도 노출이 어떤지는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폭발하는 불꽃 사이로 날아가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드론이 땅에 너무 가까운 줄 모르고 추락했지만요. 이 별들은 화약에 화학물질을 섞어서 다양한 특성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브로케이드 크라운 별은 하늘에서 보이는 크고 풍성한 금색 꼬리를 만들어요. 반짝이는 금색 불꽃을 상상해보세요.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엄청 밝게 빛나는데 그게 하늘을 날면서 꼬리를 남기는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별에 섞는 화학물질은 주로 특정 색깔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각각의 별은 아주 고운 화약인 점화제로 코팅되는데 색깔을 내는 화합물은 점화 온도가 높아서 불이 붙기 어렵거든요. 화약으로 코팅하면 모든 별이 확실하게 점화되고 그 불이 색깔을 내는 화합물로 옮겨가는 겁니다. 불꽃놀이 색깔은 사실 양자역학 덕분이에요. 원소가 연소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는데 허용되는 전이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가 다시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면 그 전이의 특정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내보내는데 그게 특정 색깔이 되는 거죠. 어떤 원소들은 특정 색을 만드는데 특히 적합합니다. 구리 이온이 들어가면 연소에서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전자가 낮은 에너지 준위로 떨어지면서 주로 파란 빛을 냅니다. 그래서 멋진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구리염을 불꽃 테스트하면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처럼 보이거든요. 알고 보니 아름다운 파란색을 얻으려면 더 높은 온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칼슘 염화물은 아름다운 주황색을, 칼륨 염화물은 보라색을 만들어요. 물론 이건 작은 규모이고 실제로는 메탄올 몇 리터에 붕산이나 구리 염화물을 섞어서 발화시키면 엄청난 규모의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의 아름다움이죠. 불꽃놀이의 전자전이로 생기는 색은 연기폭탄보다 훨씬 멋있어요. 연기폭탄은 그냥 고체 연소 생성물에 염료를 넣어서 색깔을 내는 거거든요. 고스트 틀쉘이라고 불리는 불꽃은 별을 여러 겹의 다른 화학물질로 코팅해서 날아가면서 색이 바뀝니다. 껍데기 구조가 아주 균일하고 껍데기 재질과 별의 무게가 다 같으면 하늘에서 아주 균일하게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껍데기 안에 별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하늘에서 그 패턴대로 터지는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뭐냐고요? 해파리가 꽤 멋져요. 정말 해파리처럼 보이거든요. 돔이 있고 아래로 촉수가 나오는 모습이죠. 색깔과 별의 위치만 바꿔서 어떻게 그렇게 만드냐고요? 껍데기를 반으로 나눠서 위쪽 반만 별로 완전히 채우면 돔이 되고 아래쪽에 큰 몇 개를 넣으면 그게 아래로 나오는 큰 촉수가 되는 겁니다. 요즘 불꽃놀이는 손으로 도화선에 불을 붙이지 않고 버튼을 눌러서 터뜨려요. 각 버튼이 현장으로 나가는 개별 점화회로와 연결돼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전류가 전선을 타고 전기 점화기로 가는데 작은 필라멘트가 뜨거워지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불을 뿜어서 뭐든 점화하는 겁니다. 마지막 연발 불꽃은 이 속화선 덕분에 엄청나게 빠르게 터지는 거예요. 한밤중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분 동안 불꽃놀이 연발을 터뜨리면서 FPV 드론으로 그 사이를 날아가 봤는데 실제로 불꽃이 터지는 한가운데가 어떤지 보는 건 정말 대단했습니다. 불꽃이 차량 경보기를 울릴 정도였고요. 드론 조종하면서 두세 번은 자신이 거꾸로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화면을 잡아야 했대요. 폭발하는 불꽃 사이로, 주위로, 바로 그 안으로 날아 들어가는 장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불꽃놀이는 화학과 빛과 소리의 완벽한 조합이에요. 악령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라면 확실히 성공한 거죠. 결국 2000년 전 중국의 대나무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 거대한 예술작품을 그리는 것까지 왔습니다. 화약의 세 가지 재료, 도화선의 정교한 타이밍, 양자역학이 만들어내는 색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밤하늘을 수놓는 거대한 쇼를 만드는 겁니다.